오세훈 끝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직 자격 상실형인 1,0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최근 10년간 오세훈처럼 공선법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때려맞고 살아남은 자는 이학수, 정읍시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은 비교적 판결이 갈리는 허위사실 공표였다면 오세훈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2심, 3심에서 감형이 된다 해도 무조건 100만 원 이상입니다. 즉 재보궐 가능성이 커졌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4월 7일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세훈 이대로 잘 가기를 바라며 이거 유력 대선 주자 하나 사라지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놀라운 소식 하나 더 보고드립니다. 유시민 작가 필패론의 여론이 풀로 반영된 첫 요조가 나왔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확도로 유명한 KSY 정기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8.8%로 직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충격적인데 특히 50대에서 폭락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중도층 역시 10% 이상 폭락하며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고 서울과 부울경이 부정평가 우세로 결국 돌아선 상황입니다. 또한 놀라운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이번 전대의 핵심 지역인 호남에서 역전을 했는데 이번 전대가 점점 초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김민석 전 총리가 갑자기 신천지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이유도 저는 이렇게 좁혀지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분석과 함께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반박하기 쉽지 않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정원호를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거 맞죠? 예, 띄운 거 맞습니다. 콕 집어서. 그래서 그 에너지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죠. 저희가 뭐 거기에 적극 동참을 했죠.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띄워주니까. 근데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서울시 시의원, 서울시의 구청장들, 민주당이 다 이기는데 서울시장을 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을 아꼈는데 지금 문제는 전당대, 당대표 선거입니다. 제가 예전에 민주당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섣불렀습니다. 그때 좀 너무 빨랐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당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을 코앞에 닥쳐서 바꿉니다. 선호투표제 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뭐 안 좋은 제도건 뭐건 뭐 지들끼리 민주당 안에서 바꾼다고 하는 거, 뭐 저는 뭐 그걸 크게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소수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친 거죠. 어떻게 소수결이 민주주의가 됩니까? 독재지. 미쳤습니다. 단체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밀어붙입니다. 소수결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승복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유시민 작가님보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되게 위험한 신호인데 이게 공산당이 주로 하는 짓입니다. 공산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역사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막시즘에 따라서 막시즘은 역사의 진리가 이것이야. 그래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야. 예측했고 이게 진리야. 철학적으로 다 논증했고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건 없어 라고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혁명을 통해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집권하는 걸 꿈꿨죠. 그게 진리고 그게 맞기 때문에 혁명의 적, 당의 적 이 용납이 안 되죠. 본인들이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혁명을 했고 본인들이 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한다? 여기에 비판한다? 다수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명이 옳고 공산당이 옳은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런 양태, 그런 행태를 서서히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서 간극을 좁히고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하고 승복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다수건 뭐건 그냥 따라.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전준희가 결정했으니까 최고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다가 최고위에서 소수결로 결정했는데
이게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미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북팀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팀, 우리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여기에 지금 빨리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정리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수결을 통해서 룰을 바꾸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안 맞잖아요. 이 정도는 청와대가 나서서 지적하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없습니까? 정청래 당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회에 청년 최고위원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당대표 선거 앞두고 급조해서 청년 최고위원회를 지명직으로 해서 만들자. 이게 청년들한테 무슨 호소력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진짜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정책은 개발하지 않으면서 진짜 청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하지 않으면서 왜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을 이런 식으로 신설하겠다 급조하는지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결국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적중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언알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철학자 조지 산타냐의 이 낡은 경험은 종종 망각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현실 정치의 서늘한 경고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언알바가 주목한 것은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서 있는 어느 목격자의 경고입니다. 시간을 잠시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전국 정당이라는 확장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던 열린우리당. 결국 그 원대한 실험은 훗날 민주당으로 흡수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께서 던진 이러다 다 죽는다는 절박한 외침은 그가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확장의 역설이 낳은 실패의 한복판을 생생하게 통과해온 증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풍경은 어떠합니까? 코스피 9천 시대를 열어젖힌 눈부신 경제적 성과와 외교적 성취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우리는 묘한 기시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머릿속에 홀대의 의도는 없었을지언정 실온과 확장을 앞세우는 사이 정작 치열했던 전장에서 땀 흘렸던 이들은 밀려나고 있다는 탄식. 그 빈자리를 이른바 8월 14일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승리가 임박해서야 합류한 이들이 채우고 있다는 씁쓸함입니다. 굳건했던 코어 지층이 느끼던 그 미세한 소외감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분열의 핵이 되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에 취해 든든한 방어 기지가 되어줄 코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노련한 경험자인 유시민 작가의 묵직한 경고, 화려한 성적표에 가려져 자칫 잊기 쉬운 그 서늘한 기시감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언알바 브리핑이었습니다.